전문가 네 분과 함께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네, 배성규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 강호식 동국대 겸임교수,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오전에 탈당 선언을 한 분이 계십니다. 문병호 그리고 유성엽, 황종우 의원인데 이 가운데 두 분을 연쇄적으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병호 의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탈당을 하셨네요, 예고대로. 예, 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 세 명이 끝입니까? 아니면 또 있습니까? 또 있죠. 당연히 또 있죠. 당연히요. 예. 언젠가요? 이번 주 중에도 또 뭐 이번 추가로 주말에도 있고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번 주에도 있고 다음 주에도 있고요? 예, 저는 정치인의 책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인은 국가의 앞날을 걱정해야 되고요. 네. 우리 국민들의 민생 또 고통을 치유해줘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배지나 달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예.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데 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총선 대선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요. 그런 지는 정당에 그대로 남아서 따라간다는 것은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당을 만들어서 야권 승리를 위해서 새로운 야권 재편을 해야 한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 주중에 한 몇 명 정도 더 추가로 나오고 연말까지 저번에 말씀하시기는 뭐 20명, 30명, 40명까지 또 최대 말씀을 하셨는데, 자, 주중에 몇 명 나오고 연말까지는 한 몇 명 정도 탈당할 거를 지금 보시나요? 제가 쪽지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민심의 동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심의 동향이 신당을 지지하고 그런 흐름들이 날로 높아지면은 의원님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표님의 당 운영 행태가 정말 반성이 없습니다. 이 안철수 전 대표 탈당하고 당이 분당 위기에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지는 것도 없어요. 이런 독선적이고 또 뭐 반대하는 사람 책임 묻겠다, 이런 식의 독선적이고 패권적인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당에 남아 있을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마음을 돌릴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번 주에 탈당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는 그 의원하고 한 두 분 정도 저는 더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다음 주 초에 아마 나오실 겁니다. 이번 주말에 2명 정도. 네, 이번 주말 다음 주 초 이렇게 해서 아마 두 분 정도 나오시고요. 예.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가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상당 부분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라는 거는 컷오프 때문입니까? 그것은 지역적인 거고요. 결국 이제 지금 여론 동향이 국민들께서 지금 신당에 대한 그 기대가 많이 서서히 이제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의원님들의 이동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봅니다. 자, 김한길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 서로 좀 연락을 하셨나요? 김한길 전 대표는 탈당을 하신다고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입장이 어떻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까? 저는 탈당하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신당의 지지율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요. 뭐 굳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문재인 대표하고 같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그동안에도 문재인 대표 리더십에 많은 비판을 하셨고 새정치연합의 그 패권적인 그런 운영 형태에 대해서 많은 비판하셨는데 거기 계신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시간을 좀 두고 그분이 이제 좀 비중이 있고 정치적으로 그 지도자 입장에 있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고요. 조금 시간을 보시고 나오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나 내주 초에 탈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는 한 두 분 정도는 호남 분들이십니까? 아니면은 수도권 지역 의원들입니까? 그거는 뭐 제가 여기서 밝힐 수가 없고요. 뭐 나중에 보시면 알 겁니다. 자, 그런데 안철수 의원의 최측근으로 분류가 됐었던 송호창 의원이 잔류를 선택을 했고요. 윤장현 광주시장도 잔류를 선택했고, 그리고 기대했었던 김부겸 전 의원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나간다 하면 침도 안 뱉는데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 측근들과 그리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합류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새정치연합이 죽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는 뭐 당연히 그렇게 나올 줄 예상했었고요. 그런 상황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당이 살겠습니까? 이건 당의 상황과 상관없이 당이 뻔히 이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거기에 앉아서 그냥 따라가겠다 하는 분들이
다수인데 그 당이 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새정 김연아면 죽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셨는데 자 그럼 과연 이 교섭단체 구성할 만큼 현역 의원들이 따라 나올 것이냐 이게 지금 불투명한 상태 아닙니까? 만드실 수는 저는 뭐 있습니까? 나온다고 보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비전이 없고 희망이 없고 죽어 있는 당에 있을 의원은 별로 없다고 봐요. 거기 있는 의원은 어리석은 의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나올 걸로 봅니다. 손학규 전 고문 접촉을 하고 계신 건가요?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저는 뭐 당연히 모셔야 한다고 보죠. 왜냐하면 손학규 고문님이야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계시니까 당연히 야당에 참여하셔가지고 예. 당연히 야당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셔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야 또 다음에 대권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참고처럼해서 모시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건 안 의원하고도 같이 교감이 이루어진 부분입니까? 근데 거기는 제가 뭐 안 의원님하고 그분까지 얘기 나눈 건 아닌데 네. 제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이 천정배 의원도 그렇고요. 어제 진성준 그렇습니다. 의원도 그거보다 그렇고 같이 해야죠. 예. 천정배, 진성준 의원들 보면은 자 결국은 야권이 총선 앞두고 다시 모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은 이제 버스 지나간 뒤에 얘기고요. 그렇게 버스가 지나갔다고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절대 새정치연합과 다시 합칠 일은 없습니까? 새정치연합이 현 상태로 있는 한 합칠 이유가 없죠. 새정치연합이 뭔가 혁신하고 변화는 몰라도 왜 그 죽은 당을 그 합칩니까? 죽은 당 합치면 오히려 여기가 오염되는데요. 문재인 대표가 그게- 지금이라도 혁신전대를 받으면은 다시 합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과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변하면 합칠 수 있지만은 예. 지금 이대로 가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면 또 같이 죽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병호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문병호 의원과 같이 동반 탈당을 하신 분입니다. 호남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안철수 의원에게 다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합류를 할 것 같은 그런 분인데요. 황종 의원 직접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탈당 선언하셨는데 안철수 그런데- 의원하고 같이 합합니까? 궁극적으로 신당이라도 우선 하나의 단일 모습, 단일 대우를 만들어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일 대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선 신당만이라도 그래도 뭐 통합하고 하나로 돼서 가야지. 예. 신당조차도 뭐 이것저것 나눠서 몇 개로 갈 수는 없잖아요. 아하. 그러면 안철수 신당이 별도로 만들어지는 것보다도 이 천정배 의원의 그 신당과 같이 한꺼번에 하나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안철수 의원의 생각을 잘은 모르지만 우리 안 의원께서도 그런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인이 윤활유랄까 또는 어떤 그 동력이 돼서 신당을 우선 하나로 묶고 그런 다음에 또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겠나 그렇게 짐작합니다. 호남에서 이제 탈당 의원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렇지만 유성엽, 황종 의원 두 분 빼고는 더 이상의 추가 탈당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나올 분이 계십니까? 빠르면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에 몇 분이 더 추가할 겁니다. 호남에서요? 네? 호남 의원분들 중에서요? 호남 포함해서. 아, 그 말씀은 조금 전에 연결했던 문병호 의원하고 비슷한 얘기신데 그러면은 호남과 수도권을 네, 문병호 의원 얘기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예, 그렇게 거의 정확할 겁니다. 2명 정도가 그러니까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에 탈당을 할 것이다. 숫자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네. 하여튼 있을 겁니다. 지금 뭐 한간에서는 교섭단체 구성이 좀 힘들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20명까지도 다 탈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자신을 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봅니다. 우선 이제 여론의 추이가 상당히 수직 상승하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또 워낙에 어제 그 우리 문재인 대표의 발언이 지금 뭐 비주류의 존재 자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예. 뭐 결심이 좀 촉진되지 않겠나. 연말까지 한 20명 안팎으로 되리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전체적으로 호남권에서는 몇 명 정도가 안철수 의원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그거야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여튼 저는 이제 결단을 한 거고 이제 다른 네. 의원들은 또 스스로들 결단할 몫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여론조사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은 안철수 의원을 바라보는 탈당을 바라보는 호남 민심의 경우에 탈당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의견이 더 높은 조사도 상당하거든요. 이제 전체로 크게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우선 호남에서 몇 개의 여론조사가 다 일치하는 것은 뭐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이 세 사람의 지지를 보면 안철수 의원이 1위를 못했었어요. 예. 근데 모든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의원이 호남에서는 1위로 올라옵니다. 아, 또 하나 오늘 그 전북의 한 일간지의 여론사를 이제 보셨나 모르겠는데 전북에서는 오늘 보도가 된 건데 예.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가 13%, 아니 죄송합니다. 예. 새누리당 지지가 13%,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23%, 예.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가 43%로 보도가 나왔어요. 아. 뭐 저희도 상당히 믿기 어려운 건데 네. 그다음에 오늘 또 보도에 보면 충청에 있는 그 일간지 머니투데이인가 어디가 그렇게 나왔던데 보니까 예. 네. 새정연이 20 몇 %예요. 22%가 21%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안철수 신당이 16점 몇 %, 16%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 충청 그 보도에서는 깜짝 상승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어허.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문재인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랄까 이 반감은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호남이. 네. 근데 이 반감을 갖는 대다수의 호남 여론이 누군가로 규합되거나 결집이 잘 안 되고 있었어요. 예. 그동안 신당의 지도자들이 많이 출연을 했잖아요. 전정배, 박준영, 박주선 많이 출연했지만 네. 그리로 지지가 쏠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이제 안철수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도 있겠지만 비교적 규모가 있는 신당이 나오게 되면 이제 뭔가 대안의 이 총선 대선에서 승리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희망이 있겠다는 그런 이제 판단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호남의 여론이 안철수와 어떤 하나의 신당에 대해서 여론이 굉장히 모아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또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상당히 좋다고는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기존의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호남권에서 가져갔던 중심 가운데 하나가 기존 호남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자, 네, 이 네. 상황에서 안철수 신당이 과연 기존의 호남 의원들을 어느 정도나 받아들일 것인가? 다 받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선별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모든 판단은 다수가 할수록 현명하고 안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는 집단 지성이라는 말을 요새 많이 쓰잖아요. 예. 한두 사람이 판단한 것보다는 큰 집단에서 결정을 해야 현명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규모는 전 국민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중과 유권자와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저희가 혁신안을 거부했던 것도 그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있을 때 예. 혁신안이라는 것이 엉터리다는 게 9명, 10명의 평가위원들이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의 현역위원은 몇 단계를 거쳐서 현역위원이 됐는데 더더구나 최종 투표에서는 13만 명에서 40만 명의 선택을 받아서 된 사람들을 예. 불과 한 10명 정도가 뭐 된다 안 된다 가부 판단을 낸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건 소수 과도적인 판단이고 어떤 체제인 것이지 민주적 방식은 아니다. 민주라는 것은 다수가 결정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관점에서 호남 의원들도 뭐 제 자신도 뭐 부족한 게 한없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 호남 의원도 최종적으로 여과하고 결단하고 판단하는 것은 주민과 국민들이 하셔야 될 몫이고 예. 우리들은 호응할 사람이 합류할 사람이 있을 때는 뭐 넓은 마음으로 기꺼이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다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뭐, 네. 지금까지 황정우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 의원님, 지금 보면은 이 문병호 의원도 그렇고 황정우 의원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내주 초에
최소 2명은 탈당한다. 이건 공통적이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아무래도 물밑에서 교감을 했다는 얘기 같은데 예. 뭐 문병호 의원이 평소에도 얘기하는 거 보면 많은 의원들하고 얘기해 봤는데 아마 손에 꽂고 있는 것 같아요. 계산을 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그게 될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탈당한다고 해놓고 안 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 그래요? 마지막까지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잡기 전까지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탈당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하여튼 저렇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특히 호남이나 이런 호남은 아무래도 좀 그 탈당하는데 부담감이 좀 적잖아요. 왜냐하면 예. 새누리당하고 3파전이라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어차피 양파전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호남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몇 명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김부겸 전 의원은 보통 사람들 생각에 자기가 마시던 우물에 침 안 뱉는다 라면서 안철수 의원을 약간 좀 공격을 했고 또 김한길 전 대표도 이게 야권 통합만이 살 길이다라고 해서 이게 진짜 이 두 분도 탈당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거의 잔류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무래도 김부겸 의원은 말을 들어보면 예. 잔류 쪽으로 확실하게 서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 말대로 떠날 때 물론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당을 비판하면서 떠나지만 그게 이틀, 3일, 4일이 지났는데 똑같은 얘기한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침은 한 번만 뱉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자기 비전을 보여줘야죠. 근데 예. 자꾸 침 뱉으면은 네. 자기 얼굴에게 날라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김한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키를 쥐고 있을 텐데 예. 뭐 섣부르게 탈당이다 아니다 아직까지는 결정하기 힘든데 그러기에 무게감이 너무 그렇죠. 너무 무겁잖아요. 크죠. 그런데 예. 어쨌든 이 지금 현재 상황이 문재인 대표가 자기의 그 권한과 그다음에 세력을 확고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예. 네. 이것이 더구나 이제 모바일 당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김한길 전 대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모바일 당원 아닙니까? 한번 당했었잖아요. 크게 당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또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건 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교수님 어떻게 봅니까? 이게 실제 이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최소 2명이 이번 주말이나 내줬죠. 네. 그리고 문병호 의원은 확신을 하던데 그 이후에 추가 탈당 또 있다. 네. 스멀스멀 사실은 한두 명씩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요게 과연 새정치연합에게 타격이 어느 정도 있을까? 그리고 신당의 구심점으로서 힘으로서 계속 어느 정도나 가져갈 것인가 동력으로서. 모르겠습니다. 황주영 의원이나 문병호 의원 생각보다 굉장히 목소리가 오늘 밝고 예, 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인들이 앞으로 생길 일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는 약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편이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탈당파입니다. 네. 난 탈당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고요. 두 번째가 당내 투쟁파입니다. 계속 싸우면서 이 상황들을 보면서 탈당 여부를 가늠하겠다는 거죠. 예. 세 번째가 제일 다수인데 이게 관망파입니다. 아,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강북이파. 지켜보자. 당분간은 좀 지켜보자 예. 이런 파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이제 탈당과 관련된 분들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당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자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어쨌든 당내 투쟁파나 관망파가 두드러지지 않는 국면이거든요. 예. 탈당파 3명만 발표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네. 사실상 저도 사실상에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안철수의 반란 뭐 이런 것들이 아, 예. 정리가 된 것 아니냐. 예. 이렇게 좀 봤었는데 오늘 의원들의 이야기는 좀 다른데요. 만약에 굉장히 희망 섞인 목소리를. 예, 굉장히 예, 희망적이고 예. 밝은 목소리로 탈당이 더 추가로 이어질 거다. 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이건 뭐 주말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중요한 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송호창 의원이나 네. 아니면 윤장현 광주시장이 탈당하지 않는 것이 아픈 거죠. 굉장히 뼈가 아픈 지점입니다. 예. 즉 바꿔 말하면 정치적 지향을 같이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치적 지향을 같이 했다고 생각해서 송호창 의원이나 뭐 윤장현 시장을 지원하고 지지했던 안철수를 지지했던 세력들이 지지했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같이 힘을 보태줘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은 약간 지금 주춤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공동체는 못 만들고 네. 하지만 본인의 탈당은 이루어진 그런 국면이라고 저는 읽히고 있습니다. 자, 이 안철수 의원이 야권의 심장이죠. 광주를 지금 1박 2일로 오늘부터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호남에서는 문재인도 싫다, 안철수도 싫다, 둘 다 싫다 이런 예. 의견도 사실상 많이 있는데 자, 호남에서 안풍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거로 보시나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네. 보면은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다음번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율 1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28.5%, 박원순 시장이 16.9%, 바로 오늘 나온 건데 뭐 지금
새누리당 김 대표나 우리 문재인 대표는 15%로 공동 3위를 했더군요. 예. 이런 상황으로 볼 때 광주에서 차기 대권 후보로 안철수를 밀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태풍이 될 수도 있다는 건 이제 분명한 사실이고요. 원래 그리고 또 호남의 사위라는 그 부인이 호남분이기 때문에 예. 이런 애칭으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호남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내가 단순히 한 명의 탈당이 아니고 분당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미풍을 태풍으로 만들어줘야죠. 예. 그러면 이 진앙지가 어디가 되겠느냐? 부산만으로는 부족하고요. 호남에서 일으켜줘야겠다. 그래서 이 호남의 탈당파를 좀 더 늘려나가는 그래서 이 여론조사의 추이가 지금 계속 아까 두 분도 말씀하셨는데 예, 여론을 굉장히 중시하시네요. 이 호남에서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그래야지 이 탈당파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그래야지 이걸 태풍으로 만들어내고 나아가서 쓰나미처럼 쓸어버릴 수도 있겠다. 아마 이 생각은 논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이 계속 괜찮다고는 하지만 지금 호남권 외에는 지금 움직임이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부산의 조경태 의원도 안 나가겠다는 거죠. 송호창 의원 안 나가겠다는 거고 김부겸 의원 못 하겠다는 거고. 자, 이는 과연 전국 정당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과연 안철수표 브랜드의 새 정당으로서 과연 합당한 것인가? 요 의문이 또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전 쉽지 않다고 봐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요. 안철수 의원이 중도개혁 정당 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중도개혁 정당 제3당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양당 정치가 워낙 지역주의로 고착화되기 때문에 어떤 정말 중도를 공략할 수 있는 제3당이 출연하면은 정말 매교 효과도 되는 것이고 특히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건 괴물이 있는 상태에서 캐스팅 보트를 주고 굉장히 잘 갈 수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안철수 의원이 그것을 담을 그릇이 되느냐는 건데요. 안철수 의원이 본인이 자기는 중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엄성서 앵커한테 물어볼게요. 안철수 의원이 중도라는 증거 있습니까? 그거는 뭐 사실 모르죠. 예. 이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안철수 의원이 본인이 중도라고 얘기할 때 나는 새누리당이 아니야. 보수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 우리 당내 어떤 극단적인 진보 싫어. 그러니까 중도라는 건데요. 예. 안철수 의원 새정치 내용 아세요? 모르시죠. 예. 공정경제 아세요? 모르시죠. 모르죠. 10대 혁신화 내용 보면 다 하나만한 얘기입니다. 예. 더구나 안철수 의원이요. 1년 반 동안 의원하고 당대표 하시면서 국가의 어떤 정책 이슈나 어떤 아젠다나 그런 어떤 쟁점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정말 중도개혁 정당을 하고 싶어졌다면 당내에 있을 때 뭘 했어야 되냐면 예를 들면 예. 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반대야. 하지만 청년 실업을 하기 위해서 노동개혁 입법 하는 게 옳다. 그리고 불법 시행은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목소리를 냈어야 되는데 그런 예. 이슈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의 입장이 뭔지 아는 국민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허. 근데 지금 나와서 나는 네. 중도를 할 거야. 딱. 됩니까? 쉽지 않다. 또 하나. 어허. 지금 안철수 의원의 세력 얘기하시는데 1년 반 동안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1년 동안. 예. 문재인 대표 내려오라고 그런 게 4월 29일부터 5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8개월 때 뭐 했다는 거죠? 뭐 했길래 안철수 의원이라는 그 초거물, 한때 전국 지지율 30% 했던 거물이 탈당하는데 아무도 배석하는 사람이 없고 예. 아무도 지금 따라 나온 사람이 없고 지금 이 5일 상황을 됐는데 보면 3명밖에 안 그럼요. 나왔죠. 이건 네. 안철수 1년 동안 정치 실패한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안철수 신당. 자, 이제 저 대목에서 우리가 예.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론조사가 그러면 18% 20% 지금 어떻게 계속 나오냐. 높게 이제 나오니까. 그 부분에 저는 이제 뭐 의견이 다른 것은 아닌데 사실 이제 크가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소위 병법서에 나오는 이야기로 예. 천시질이 인화라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 신당을 만들 때 때가 국민들이 새정치 하는 예. 이 천시가 때가 새정치가 있었고 네. 지리적인 측면에는 양당에 대한 환멸감이 굉장히 큰 거죠. 예. 근데 그 당시에도 인화가 실패했어요. 같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게 실패했었거든요. 다 떠났죠. 그러니까 예. 이제 지금 상황에서도 약간 그 국면이 그대로 연장되는 겁니다. 즉 바꿔 말하면 실제로 새정치의 내용은 잘 몰라요. 국민들도. 그리고 실제로 안철수가 말하는 중도라는 징후도 없다라는 거죠. 네. 김태현 변호사 말처럼. 근데 다만 양당이 싫기 때문에 가져가는 저 18%가 네. 구체적인 현안을 낼 때도 유지가 될 것이냐는 거죠. 아직은 현안에 대해서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당도 틀리고 저 당도 틀렸어. 예. 나는 그냥 모르지만 막연히 새로운 거에 걸어볼래.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입장들을 내야 될 겁니다. 예. 근데 그러면서 이 지지율이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깎여 나갈 거냐. 근데 보편적인 시각은 깎여 나간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자, 요거 지금 안철수 의원과 이 문재인 대표가 이 주류와 비주류가 다 같이 사직생의 각오로 이제는 뭐 새정치를 하겠다라고 세게 붙은 거죠, 세게 지금. 붙었습니다. 예. 지금 비주류 쪽에서는 탈당을 하고 네. 지금 문재인 대표 측 이게 주류 쪽에서는 지금 온라인 입당을 네. 받고. 지금 10,000명이 지금 넘었다고 해요. 2만 명. 2만 명이 넘었다. 2만 명이 지금 넘었다고 네. 하는데 지금 온라인 입당까지 한다는데 문재인 대표가 상당히 기분이 좋다 하면서 내가 점심 쏘겠다 10,000명 넘으면 이제 번개연식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뭔가 시원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보시기엔. 지금 뭐 예.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 좋을 거예요. 왜냐면 안철수라는 눈엣가시 나갔고 그 다음에 따라 나갈 줄 알았던 의원들이 다 속속
그냥 눌러 앉겠다는 지금 모습 보이면서 동시에 자기를 지지하는 아마 대부분이 문재인 대표 지지자들일 겁니다. 2만 명이나 한꺼번에 하루에 몰려왔으니까 네. 지금 이거 거의 나의 승리가 확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것이 문재인 대표가 이길 수는 있어요. 뭐 안철수와 싸움에서 이기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뭐 할 거예요? 총선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래서 이깁니까? 총선 못 이겨요. 저렇게 하고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가 궁극적으로 봐야 될 건 안철수를 이기는 게 아니라 총선과 대선을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안철수 몰아내고 그래 이겼다 끝? 뭐가 끝입니까? 새누리당이 그래갖고 또다시 170석, 180석 얻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허. 그럼 다음번에 그러면 총선 지고 나면 당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문재인 물러나라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표가 지금 안철수와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예. 볼 때는 그래서 이번에 안철수를 몰아내면 안 됐던 겁니다. 사실은. 벼랑 끝까지 어차피 그렇게 밀어서는 안 됐었다. 당내 헤게모니는 문재인 대표한테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안철수 의원 하나 못 끌어나갖고 어떻게 대통령 선거 나가서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단순히 친노들, 자기 지지자들 뭐 당원 20만 명, 10만 명 들어온다고 자기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안 의원 바람을 어떻게든 자기 안으로 끌어들여야지 저기 내팽개 쳐놓으면 아마 저 뭐 한 10% 안 의원이 10% 지지만 가져가도 예. 총선 끝납니다. 아니 근데 본인의 복심, 문재인의 복심이라는 최재성 의원의 불출마는 어떤 식으로 지금 왜 나왔다고 보십니까? 최재성 어떤 의원의 전략입니까? 불출마는 아무래도 예. 앞으로 공천 혁신을 확실하게 문재인 대표가 손에 쥐고 가겠다는 뜻입니다. 팔을 휘두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남의 목을 칠 때는 지 수하의 목부터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수하의 목을 먼저 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다음에 반항하는 사람들 다 쳐버리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새로운 물갈이를 하겠다는 건데 물갈이 좋아요. 좋은데 저게 친노 중심의 친노를 위한 물갈이가 되면 그것도 또 실패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아주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말은 쉽지만. 그런데 지금 뭐 배 의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이종걸 원내대표 이제 당무 복귀를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고요. 주승용 최고위원도 안철수 의원을 비판했지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좀 줄이고 있고요. 자, 이렇게 힘을 얻으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은 칼은 다 내놓기 시작합니다. 자, 이 다 해당 행위하면은 책임 다 물을 거야. 그리고 온라인 입당 다 받을 거야. 최재성 불출마했지. 그럼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이제 공천 너네 이제 알아서 해. 지금 하나둘씩 금방 그렇죠.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혁신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느냐 이제 예측을 해보면은 예. 조국 교수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혁신의 방향은 노선과 임무를 선명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보의 길을 강화해야 된다. 여기 뭐 거의 다 들어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뭐 조국 교수 얘기를 얼마나 따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지나고 나면은 따라가는 노선이 많다는 예. 거니까. 그래서 이 인물과 노선에 대해서 확실한 진보적 노선, 기존의 친노 패권주의라고 비판받았던 그 대목들이 오히려 강화되는 거 아니냐. 예.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 그렇고요. 비주류는 그야말로 모래알처럼 붙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합하지를 못하고 있고 뭐 단합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도 지금 예. 지지부진한 상태고요. 자, 이러다 보면 이제 앞으로는 대여 강경 투쟁이 더 강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런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생이나 경제 관련 법안들 지금도 국회 마비 상태, 입법 마비 상태로 그렇죠. 가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염려스러운 면이 있고요. 예. 여기에서 한 말씀 더 하자면은 지난번 4.29 재보궐선거나 12.8 재보궐선거에서 어쨌든 선거를 통해 이런 노선은 문제가 있다라고 일단은 심판받은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럼 이런 노선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는 청산해야 된다는 게 예. 이른바 친노패권주의 청산인데 이게 오히려 더 강화된다면은 다음번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적 지지 기반이 확장되겠느냐. 예.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문재인 대표 측의 진성준 의원이 야권연대 얘기를 사실 선거 전에 야권연대도 할 수 있다. 안철수 신당하고 다시 손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수순을 보면 문재인 대표가 비주류들 다 공천에서 다 탈락시키고 문재인 당으로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또 안철수 의원과 손잡고 결국 그런 수순으로 가는 건가요? 관악을의 악몽을 야당에서 할까요? 안 할 겁니다. 관악을에 예. 지난번 재보선에 그렇잖아요. 근데 관악을이 새누리당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 아닙니까? 한 그렇죠. 번도 된 적이 없는 맞아요. 지역이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됐단 말이죠. 근데 그때 아마 야권의 후보는요. 설마 했을 겁니다. 정동 후보도 그렇고 정태 후보도 그렇고 단일을 예. 끝까지 안 하면서 야 그래도 관악을이 설마 절로 넘어가겠어? 어떻게든지 내가 33% 저기 32% 내가 이길 거야. 예. 이 생각을 했을 건데 실제 그게 아니었잖아요. 관악을에 그때는 악몽을 되살릴 이유가 없는 거, 되살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건 안철수 신당이 어느 정도까지 파워를 얻느냐, 그 다음에 교섭단체 구성하고 총선 전까지 어느 정도 새 힘을 영입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지도를 얻느냐라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예. 지금 속단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어떤 형태로든 단일화는 이루어질 것이다. 즉 당대당 통합까지는 모르겠으나
있으나 후보 개별 연대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예.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괴멸할 수가 있거든요. 하하. 관악을의 악몽을 절대로 야권은 다시 한번 악몽을 꾸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온라인 입당을 받고 있는 거를 예사롭게 바라볼 수가 없는 게요. 지금 숫자도 숫자지만 이 사람들의 성격 자체가 엄청나게 결집을 잘하는 세력이고 거기에 문성근 대표까지 좀 나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순수 적자 혈통들, 친노의 직계들 외에는 여기서 살아남기 어려운 당의 구조가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지금에 있는 혁신 안에 있는 선출 방식으로는 이 온라인에 있는 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어차피 김상곤 혁신한 전략 봉천 20%를 문재인 대표가 지금 부인해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 어떤 룰로 싸우냐 할 때 이 부분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 제기가 당연히 될 수가 있죠. 즉 예. 바꿔 말하면 예전에 이제 모바일 투표라든지 또는 온라인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있었거든요. 당내에 아마 이게 또 다른 주류와 비주류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 면에서 보면 그리고 실제로도 경선 룰이라든지 총선의 후보자 선출 방식에 있어서 이걸 대입할 때 이제 그럴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로 이제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비주류의 탈당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는 기폭제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아니 이거 하나만 딱 단답형을 좀 여쭤볼게요. 안철수 의원 신당을 만들면 진짜 교섭단체 만들 수 있긴 있습니까? 그 정도로 진짜 많이 탈당할 걸로 보세요. 지금 뭐 이걸 단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20% 잘라내겠다 했으니 네. 그 과정에서 분명히 하여튼 이 퇴학당하기 전에 자퇴할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자퇴한 사람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도 물어봤을 때 황지호 의원이 아니 그럼 이삭줍기라는 또 비판이 그죠. 좀 그러니까 있지 다 않습니까? 받아들이겠다고 네. 얘기한 게 일단은 받아놓고 예. 그 다음에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받아놓겠다. 그럼 교섭단체 일단 해서 돈이라도 돈과 조직을 확보해 놓겠다 이런 뜻 같은데 아마도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할 겁니다. 정치는 현실이에요. 사실 명분으로 보면 그 사실 자퇴생들 받는 거 그렇게 모양새가 좋진 않아요. 예. 그렇지만 일단 받아놔야지 이 선거 때 조직과 돈이 없으면요 사람 자체가 모이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최선을 다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붙잡으려고 할 거고 예. 그런 노력이 있다면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친노 정당화가 점점 눈에 가시화가 된다면 아마 뭐 그거 참지 못하고 나오는 비주류들이 있을 거고 그렇다면 20석 아주 어렵게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주 어렵게. 자, 그런데 지금 야당에 지금 워낙 뉴스가 지금 죽어가지고 그렇죠. 대통령하고 지금 국회의장하고 지금 정면 승부가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정의영 의장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이 상황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얘기일 수 있는데 예. 다만 국민들이 이걸 바라볼 때 이런 민생경제 법안들 통과돼야 된다는 거에서 이론이 없을 겁니다. 예. 국회 안에서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볼썽사납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런 문제들 왜 진짜 서로 소통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의문제기 예. 그리고 국회의장이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다면 이게 뭔지 본인이 이걸 거부했을 때 다른 방식으로 민생경제 관련 쟁점 법안들을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지 예. 여기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어허. 이거는 뭐 여당이건 야당이건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지금 정치인들 19대 국회가 총괄적으로 짊어져야 될 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정의당 국회의장이 새누리당 출신 아닙니까? 그럼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게 박 대통령이 이제는 뭐 그 긴급하다, 비상상태라고 하는데 비상상태 아니다라고 아주 거부를 했습니다. 보시기에는 이게 소신입니까? 아니면 자기 정치 또는 배신의 정치입니까? 그게 여기에 자기 정치라고 읽히는 대목이 원래는 국회의장 하시면 은퇴하셔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정의의장은 그게 없거든요. 일각에서는 뭐 대통령을 꿈꾸신다는 얘기도 있고 뭐 총선 불출마하긴 하셨지만 그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자기 정치하려는 거 아니냐 뭐 배신의 정치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걸 다 빼고 담백하게 보면 의장으로서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장은 물론 새누리당 출신이라 하지만 현재는 당적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예. 이게 공정하게 집행하는 게 의장의 직무인데 사실 이게 직권상정 요건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비상사태라고 돼 있는데 그 선거구 획정 이거는 비상사태를 볼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12월 1일 넘어가면 어쨌든 선거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경제 위기, 경제가 위기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시사변에 해당하는 비상사태냐? 이건 제가 알기도 헌법학자들 대부분도 좀 예.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야 내가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법을 봤을 땐 이게 안 되는 게 맞다라는 예. 소신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아니 근데 봐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이어서 정의당 국회의장도 박 대통령한테 찍혔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예, 진실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정의화 의장이 만일 여기서 직권상정을 해준다 하면은 아마 다음번에 비슷한 법안들 그럼 다 해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럼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여야 의원들 아니에요. 그리고 박 대통령이 있어서 대표로 있을 때 만든 법입니다, 이게. 예. 그래놓고 지금 와서 야당이 발목 잡으니 무조건 통과시켜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국회의장은 혼자 판단한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많은 법률학자들,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는데, 예. 그 중에서 된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사실은.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정의화 의장의 판단은 어쩔 수 없는데, 물론 법을 통과시키면 좋겠지만, 예. 그렇다고 모든 그러니까 목적이 맞다고 수단이 다 정당화되는 건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해 볼 수도 있겠고, 다만 이제 아까 말했던 정의화 의장이 좀 개인적인 욕심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하는데 저도 어느 정도 일단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같긴 하나. 그런데 원래 정의화 의장의 성향이 박 대통령하고 잘 안 맞아요. 예. 그동안에도 계속 박 대통령하고 계속 좀 이렇게 미스매치가 많이 됐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 정의화 의장이 박 대통령이 아무리 뭐라 해도 말 안 들을 겁니다. 아이고. 직권상정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은 그동안 국회가 해온 행태를 보면은 위헌적인 일을 너무 많이 그냥 다반사로 해왔었잖아요. 예산안 다 그냥 뭐 위헌했었지. 선거구 뭐 획정 안 한다 그래서 국회의원 안 뽑는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죽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뭐 굉장히 뭐 국가 위기라고 그러고 그 좀 이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게 뭐 사실 여러 가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황이 있었던 것에 저는 제일 아쉬운 것은 여당 지도부에 대한 질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의 이런 의중을 조금만 빨리 알았어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당시에 연계했었어야 이때 되는데. 연계했었으면 통과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갔다 와서 보니까 순방하고 돌아와셔서 보니까 이게 통과가 안 된 건 아니겠습니까? 무기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진화법 상황에서 사실상이 움직일 수 있는 툴이 없었던 것이 어쨌든 보면 여당의 운용 미스가 있는 지점이 예. 있는 거라고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이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가 이렇게 위기인데 또 한쪽으로 총선에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예. 여론에서도 좀 동조를 안 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위기라고 진단하고 대통령이 정보가 많으니까 위기라고 진단할 수 있죠. 그리고 네. 실제로 위기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내각에서도 특히 경제를 총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좀 더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될 타이밍에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게 대중으로부터는 좀 더 설득력이 떨어지는 지점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배성규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 강훈식 동국대 겸임교수,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